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점 윤현희의 프로 함께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프로님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식물인간은 왜 소송을 해야 되는지, 말로만 그냥 소송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김프로님 생각에는 식물인간 왜 소송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가 겨우죠. 연명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간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면 뭐 전문 간병인이든 보호자가 하든 그 비용을 보험회사나 공기업에서는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 첫째. 네네. 두 번째는 그럼 간병인은 뭐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내가 1인 줄게 법대로. 그러면 또 섹식을 내요.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1.5인, 2인 그렇죠. 그 금액 차이가 뭐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겠습니까? 기대 통계청이 발표하는 기대 연명까지 적절한 기대 연명이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줘야 되는데 네네네. 공제조합에서는 이제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15%부터 25%까지 최고 맥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소송을 감정을 해도 보통 보면 요즘에 뭐 현대화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보호자의 관리 감독이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보통 25%에서 30%까지 그렇죠. 특별한 합병증 없으면 주거든요. 근데 무시하고 보험회사 공제업 입장에서는 자문의들 감정 해신하면은 15%예요, 15%. 15%에서 20, 말 조약도 20%. 그러면 금액 차이가 5%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개호 간병 시간, 법률적으로 개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벌써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1인하고 1.5인하고 그 연명까지 계산하면 돈이 그것도 매우기 왔다 갔다 해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소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식물인간은 사실 상태가 아주 위독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반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사망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무조건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식물인간하고 완전 사주마비, 척수손상, 그다음에 이 중증 이상의 식물인간 아니더라도 폐마비 환자라도 좀 안전이 좀 상태 안 좋은 환자가 있어요. 연세 특히 드신 분들은 그렇죠. 네. 뭐 오늘 내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 이런 분들은 그 보호자나 그 환자 상태를 직접 그 실무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가지고 이게 좀 소송 기간 중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은 속된 말로 빨리 합의하는 게 결과가 좀 낫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야 눈치 작전 전략적으로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떤 의뢰인분들은 그래요. 돈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끝까지 법대로 가주세요. 그러면 어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중간에 사망하게 되면은 이제 사고일로부터 종합자산실마 제한 우리 기왕 개호라 그랬죠. 기존에 해왔던 사망 기치까지 간병비 개호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큰 걱정이 없는데 이제 기대치라는 거죠. 결국은 피해 보상 손해배상금인데 사망 이후에는 어차피 그 개호 간병이 필요 없잖아요. 죽어버렸을 때 내가. 그러니까 그런 사망 전과 사망 이후의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환자를 어떻게 잘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개호 환자하고 치료 중 사망에 대한 피해 보상은 엄청난 금액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을 하면은 반드시 유리한데, 소송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다는 사실도 어쨌든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일반 개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에 따라서 또 소득에 따라서 또 과실에 따라서 피해 보상금이 많이 달라지지만은 아무튼 적어도 65세까지의 일시 수익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생존 여명기간 동안의 간병비, 치료비를 다 위자료를 포함해서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치료 중에 갑자기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피해 보상 자체가 위자료, 그 다음에 기한 개호비, 사고일로부터 해서 그 사망할 때까지 개호비, 그 다음에 사망 시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 계산이 이제 치료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치료 사망 시까지에 대한 부분 이후에는 생계비를 또 공제를 하거든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일반 생계비를 3분의 1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향후치료 이런 게 다 없죠. 개호비도 없고. 그러니까 피해 보상금이 일반 개호 환자하고 사망 치료 사망의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 차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은 개호 상태일 때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소송 시기를 당겨서 빨리 진행을 해서 소송 끝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정말 또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소송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식물인간, 물론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은 우연찮게 이런 큰 사고를 입게 됐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경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무튼 일반적인 식물인간 사건은 말씀드렸지만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소송을 웬만하면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개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하면은 적어도 1인 이상 1.5인 2인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잔존점유 이후에도 생존한 경우에서는 다시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보험사에 그냥 합의해서 청구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잔존점유 이후에 혹시나 생존한 경우에서 추가로 소송할 수 길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웬만하면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식물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소송 시점이 4월도 1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상태를 관찰하고, 보통 1년의 시점은 이제 증상이 고착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관찰하셨다가 상태가 만약 점점 생각보다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 해서 그대로 이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간혹 상태가 호전이 돼서 식물인 상태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더 치료를 시켜가지고 가급적이면 재활치료를 적절시켜서 여명기간을 길게 함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피해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상태 유심히 상태를 체크를 해서 식물인의 상태를 유지하느냐, 상태가 호전이 되느냐, 상태 호전된다면 좀 더 치료를 적절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 들고요. 만약에 상태가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상태가 변함이 없다 싶으면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치료 중에 사망이 되면은 어쨌든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은 개호 환자인 경우에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판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오늘 그 식물인간에 대한 개호 환자에 대한 소송 시 유리한 점, 또 우려해야 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프로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